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민 경제TV입니다. 자, 오늘은요, 좀 다른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제 고민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겁니다. 여러분과 어떻게 제가 이렇게 잠을 아끼며 분석한 자료들과 이게 어떻게 여러분께 수익이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위한 방법이 있을까?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제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제 카페 자료들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야, 어떻게 혼자서 이렇게 많은 자료를 만들까 싶을 정도로 매일 데일리로 시장에 일기장을 써내려가고 있고, 그러면서도 증권사만큼이나 많은 리포트들을, 다양한 업종의 리포트들을 쭉 써대고, 그 외 각종 자료들을 다 하는데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저는 그랬습니다. 우리 애청자님께서 납득할 수 있는 매매를 하자. 자,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HPSP를 한번 보겠습니다. HPSP가 정말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자,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기업을 잘 모르는 투자자님들은 뭐 악재 없어요. 매일 불안에 떨고 차트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차트 들여다본다고 답도 안 나오죠. 그런 주식 투자자분들이 주식에 성공할 가능성은 없다 봐야죠. 커피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커피점을 열어서 돈을 벌겠다. 넌센스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요, HPSP를 우리 하 대표가 리포트를 써줘서 봤더니, 이런 회사인데, 이렇구나. 하 대표의 생각은 이렇구나.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다면, 그리고 제 자료 말고도 HPSP에 관한 유튜브에, 뭐, 그냥 차트 보고 하는 사람들 말고 유튜브에 보면 딜렉이라든지 이렇게 영상을 회사의 간부들을 불러서 간부한테 물어보는 영상들을 만드는 것도 많고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검색을 해보면 기업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으면 어떡하냐? 일단은 나는 그럼 이 주가가 그런 모든 공부를 한 후에, 그럼 나는 매수를 한다 친다면 매수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 이 결과가 주식이란 건 단기 주가는 모르는 거거든요.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더 빠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고, 그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너는 납득할 수 있느냐? 납득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들면 매수에 임하십시오. 매매에 임하십시오. 납득할 수 있다. 그러면 올라가면 통쾌할 거고요. 떨어지더라도 뭐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매매를 했는데 뭐 어떻게, 이렇게 되면 지식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물타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또 전략이 쓰겠죠. 알면 전략이 씁니다. 모르면 맨날 공포감만 들죠. 마찬가지, 고점에서도 마찬가지, 막 주가가 올라갈 때는 매도하기가 힘들거든요. 매도하기 힘든데, 고점 좀 단기적으로 올라갈 때 기업 내용을 한번 살피고, 시가총액도 한번 살피고, 등등을 하면, 이격도도 한번 살피고, 야,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매도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또 스스로 매매 임하기 전에 질문하십시오. 좋아, 여기서 매도를 해. 그러면 결과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어? 스스로 질문하시고, 그래, 납득할 수 있어. 그런 매도에 임한 거죠. 만약에 파는데 주가 더 올라갔다. 할 수 없죠.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빠졌다. 그럼 또 통쾌하게 해서 또 저점을 한번 찾아보는, 결국은 이렇게 충분히 매매에 임하기 전에 충분히 공부와 합리적 판단을 해서 납득할 수 있다면, 주식 투자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납득할 수 있다면 우리가 결단이 쉽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결단하기가 힘들어합니다. 올라가면 파는 게 주저되고, 빠지면 사는 게 중점되고, 사실은 올라갈 때 팔고 빠졌을 때 잘 사야 돈을 버는 건데, 수익을 내는 건데,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제 카페
제목이 남다른 주식 투자. 남 따라 하면 망합니다. 주식 투자는. 남 따라 사면은 상투고요. 남 팔 때 공포감에 질려서 팔면 바닥입니다. 그 반대로 해야 될 때 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는 지식만 있는 게 스스로도 질문을 해 납득할 수 있느냐? 납득할 수 있다. 그러면요. 모든 게 쉬운 거죠. 매도에 납득할 수 있다. 그러면 매도는 한 3회에 걸쳐서 분할 매도하면 됩니다. 장중에 쳐다보면서 상투에 팔려고 해봐야 빠질 때 팝니다. 마찬가지 매수도 마찬가지예요. 한 3번 정도 나눠 살게. 하루에 사겠죠. 마음먹었으면. 그래서 일단 아침에 사고 아침에 오전장에 오전장에 한 3분의 1 사고 또 한 10시 반쯤 한번 사고 그 다음에 한 1시 반쯤 사고 이렇게 한다든지 스스로 원칙을 정해놓고 매매는 기계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장중에 뚫어지게 쳐다본다고 저점에 살 거라고 애써봐야 결국은 언제 사느냐 이때 사게 돼 있죠. 그냥 장중 최고가에. 자, 그래서 납득할 수 있는 매매를 하자 해주십사 꼭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그 위에서 우리 하 대표의 분석이 의미가 있습니다. 데일리라든지 종목 리포트를 보고 한다면 저는 언제 도움이 되느냐? 대체로 여러분이 주식을 매수하실 때 도움이 됩니다. 뭐냐? 여기도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하 대표는 여러분 아시겠죠? 주가가 이렇게 쭉 떨어질 때 이때 입맛을 다시는 스타일이죠. 남다른 길을 갑니다. 그래서 남들이 막 팔고 막 걱정하고 할 때 내용을 싹 분석해보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긍정적 관찰. 하 대표가 긍정적 관찰이면 매수에 봄직하다. 이런 건데 이렇게 이 시점에서 사서 제 내용을 분석해 이 시점에 사서 코피 터질 일은 잘 없습니다. 얼마나 먹을지 안 먹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업황으로 봐서 여기에는 코피 터질 하반기부터 개선되는 이유들을 내가 논리적으로 이 자료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건 도움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기적 흐름도 도움되죠. 장기적으로 이 회사의 가치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리포트 같은 거 보면 지금 좀 많이 빠진 종목 질문들이 저한테 많이 오는 종목이 사명의 SNC입니다. 사명의 SNC는요 제 자료 말고 사실은 요날 아침에 제가 정 의원님 방송하는 날이었는데 개장 전에 디일렉 뉴스를 보고 야 이렇게 있구나. 그래서 제가 정 의원님 방송할 때 개장 초반에 약했어요. 별로. 그래서 정 의원님께 야 이거는 해봄직합니다 추천드렸는데 결국 그날 오전에 별로 비리비리 하다가 오후에 상한가 갔는데 이 다음 날도 처음에는 상한가 갔으니 그 다음에 그냥 이실을 하십시오 하고 조언 드리려고 하다가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싼 가격에 팔 주식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숨 고르게 할 때 매수하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드렸는데 그 근거가 뭐냐? 기업 내용. 그래서 당시 추천할 때는 시총이 421억이었는데 이 내용들을 감안할 때 제가 볼 때는 코스닥 시장에 시총 400억대는 정말 후잡한 회사들이 400억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내용 삼성이 SDI에 공급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습도 센서가 세계 최고 수준이고 그래서 습도에 민감한 분리막이라든지 전고체 전지는 반드시 여기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 회사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홈페이지 관리도 아주 잘 돼 있고 그래서 올해는 이제 서서히 꽃봉우리가 올라오기 시작해서 내년에 꽃이 피겠구나. 그래서 이 회사는 제가 한 시총 한 적어도 1,500억에서 2,000억은 할 만한 회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다가 최근에 좀 빠졌어요. 빠지면 공부 안 하신 분들이 막 불안해서 막 걱정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추천드릴 때는 매수에 도움이 됐죠. 그 다음에 이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빠졌잖아요. 지금 사명 SNC가 시장이 지금 얼마나 합니까? 한번 볼까요? 사명 SNC 한번 보겠습니다. SNC 시가총액 447억이네요.
자, 그러면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기업 내용을 알고 공감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11,000원에 물려서 지금 477억이면, 아, 내가 언제 물타기 하지? 네, 지식이 있으시면 전략이 있습니다. 전략에 쓰는 거죠. 근데 모르시는 부분은요, 여기서부터 올라왔어. 야, 앞으로 더 빠지는 거 아니야? 하고 스스로, 네, 불안감을 막 조성하는 거죠. 제가 참 존경하는, 업계 존경하는 분 중에 DS 자산운용의 장덕수 대표님이 계신데요. 장덕수 대표님을 제가 존경한 이유는, 야, 저렇게 열심히 하는 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굉장히, 뭘까, 선입견이 없으십니다. 삼성전자 갈 때는 삼성전자를 추천하시고요. 중소형주 될 때는 중소형주 하시고. 이게 쉽지 않거든요. 보통 기관들은 대형주 위주로 해야지 중소형주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뭐 그런 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이분은 중소기업들 IR도 엄청 갑니다. 정말 부지런하신데 편견이 없이 그분이 그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가 빠지면 더 좋다. 야, A 가격에 내가 살려고 했는데 샀는데 이 가격이 물론 싸서 여기서 먹을 수 있다고 산 거 아닙니까? 근데 더 떨어졌어. 야, 여기서 더 사지 여기서 못 살게 뭐가 있어. 이러시는. 합리적인 판단이거든요. 언제 물타기 하느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제가 여러분께 매도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매도는 다른 영역이다. 그러신다. 어떤 분들은 매수 때 딱 말씀해 주시고 매도에 딱 말씀해 주시고. 자, 그거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워렌 버핏도 할까요? 못하죠. 그걸 딱딱 잘하면 벌써 재벌 됐죠. 네, 그냥 불가능한 영역.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계속 리딩방 하는 분들을, 물론 그분들 열심히 하시겠지만 리딩방 하는 분들은 네, 보이스피싱이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게, 아, 그렇게 잘할 수 있으면 본인이 재벌 되고 말지 뭘 제3자들한테 주식을 사라 팔아 합니까? 네, 이승엽도 3월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서 올라가는 경우가 얼마나 있으신가요? 사자마자 올라가는 경우가 10번 중에 과연 3번 될까요? 안 되시죠? 주식을 사면, 항상 사면, 내가 사면 빠지든지 아니면 본전하고 있든지 사자마자 쭉 올라가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주식 투자가 그런 건 우리 경험적으로 느끼잖아요. 근데 그 타이밍에 맞춰 딱딱 사고 판다? 그런데 매도에 관해서는 여러분 이럴 수 있죠. 전체적으로 하 대표가 그린 큰 그림은 알겠어. 하지만 그 속에서 네, 단기적으로는요, 주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우상향 하더라도 여러분 아시겠죠? 항상 이런 굴곡이 있지 않습니까? 이 조정 기간이 클 수도 있어요. 요즘 보면 화장품주도 아이패밀리, SC 이런 것도 고점 대비 제법 빠졌죠. 45,000원 갔다가 지금 34,000원입니다. 11,000원이 빠졌어요. 신용의 고점에 잡으신 분은 담보 부족이 날지기입니다. 우상향 하더라도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건 경험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매도는 각자의 영역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또 성향이 다르신 게, HTS를 전업투자라서 HTS를 하루 종일 보시는 분은 하루가 길어요. 근데 일이 바쁘셔서 단말기를 잘 못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은 중기 투자하셔야죠. 그래서 그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엔캠,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 11월 이때 회사 탐방 영상도 만들고 제가 여러분께 많이 알려드렸는데요. 그때 6, 7만 원 할 때는요, 아, 이 가격에 내 코피 터질 자리가 없구나.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죠? 2024년은 소재주 중심으로 갑니다. 양극재처럼 영업이익률이 약한 쪽은 멀리 하십시오. 위험할 겁니다. 소재주 하면서 전해액 뭐 이런 얘기하고, 또 뭡니까,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하십시오. 하지만 그래도 2차 전지는 상당히 어려운 한 해가 될 겁니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랬죠. 그래서 7만원 내에서는 코피 터질 일이 없다는 생각이지만 이게 이렇게 40만원 가까이 갈 줄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만약에 단말기를 보시는, 저는 중앙첨단 소재도 마찬가지였어요. 중앙첨단 소재도
단말기를 보시는 분들은 이 시세, 여기까지 시세를 못 먹죠. 왜냐? 특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어떻게 특히 마지막에 한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이런 하락은요. HTS를 보는 분들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잘 안 보시고 굼 뜨는 분들, 그냥 느긋한 분들은 이 시세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 11,000원, 12,000원대 제 단톡방에 하 대표님 수익 내서 고맙습니다. 이런 말씀 하실 때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 가격까지 들고 계셨지? 제가 더 감사하죠. 잘 견뎌 큰 수익 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게 또 그런 투자가 꼭 덕이 된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는 M&A 경영권 분쟁이 붙어가지고 참담한 결과가 나오기도 하죠. 오히려 장기로 들고 있는 게 부정적이기도 합니다. 그거는 꼭 어느 게 낫다고 할 수는 없는데 분명한 것은 이 지금 2030 세대들이 주식시장에 지금 주도를 하고 있어서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매도가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매도는요, 누구든지, 예. 자, 그래서 제가 매도가 중요하다는 매도는요, 항상 특히 우리 라떼는 마리아님들은 우리 매도를 잘 못합니다. 우리가 매도를 못하는 이유는 주식을 팔고 올라갈까 싶어서 못, 아까 말씀 납득을 할 수 있는 그런 매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매도는요, 재정비다. 이 주식과 보지 말자. 이런, 그런 게 아니라, 작전상, 네, 현금화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드리는 게 뭐냐 한다면요, 여기도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작전상입니다. 시대가 변했다 하는 게, 요즘은 2030 세대가 주식시장, 미국도 그렇지 않아요. 미국도 워렌 버핏이 미국 시장이 카지노판 같다. 이런 말이에요. 미국 시장도 변동성이 많이 커졌잖아요. 요즘 테슬라 보면 느끼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시총 1위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빠졌다가 이럽니다. 이제는 2030 세대의 주식시장의 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SNS를 통해서 올라갈 때도 세게 올라가고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빠질 때도 요란하게 빠지는 경우가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말이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 하락이 상당히 아픕니다. 큰 흐름은 올라가죠. 제가 이 삼성전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삼성전자가 2030 시대는 HBM만 보지만 삼성전자는 HBM뿐만 아니라 인터포저도 제작하죠. 세 번째 2.5D 하이브리드 패키징도 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예요. 엔비디아는 삼성전자가 제일 필요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특히 HBM 때문에 지금 D램이 지금까지는 범용 제품이었는데요. 이제 D램이 ASIC화, 주문형이 됐잖아요. HBM이란 건 DRAM의 주문형 반도체. 그러니까 D램 가격이 떨어져도 HBM 가격은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제가 D램이라는 메모리도 지금까지는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TSMC가 시스템 반도체 TSMC는 파운드리입니다. 인텔이나 막 애플이나 이런 것처럼 설계하는 시스템 반도체 회사들이 고부가 가치를 누린다. 이제는 메모리도 전성시대를 간다. 이 큰 흐름을 알면요. 하지만 그 속에서 또 이런 고통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는 분들은 이렇게 떨어지면 오히려 매수할 수 있고, 아니면 설사 매수를 안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떨어져도 견딜 수가 있고, 미래의 그림이 보이니까. 그렇지 않고 차트 보는 분은 이런 거 지식이 없고 차트 보면 요 못 견디죠. 요거는 못 견디죠. 다 팝니다. 근데 희한하죠?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고 나게 흘리고 한 다음에 주가는 올라갑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잘해야 된다. 매수는 좀 늦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매도를 잘못하면 단기간에 큰 손실이 삼성전자를 봐도 나타난다.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이제 손절매 원칙이라는 게요. 여러분, 신용을 쓰시는 분은요, 한 3% 정도만 돼도 손절매를 해야 됩니다. 신용을 쓰시면. 5%는 마지노예요. 5% 이상
신용을 쓰는데 5%의 손절을 안 하면 그 다음에 손절은 못 합니다. 그러면 손절을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담보 부족까지 갑니다. 그냥 대부분이. 그래서 신용을 무슨 중장기로 느긋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다 생각하시는 투자자는 거의 담보 부족이 난다 보시면 돼요. 신용은 그야말로 단기로만 해야 되는, 이게 준비가 안 되신 분은 신용 쓰면 다 망합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하시더라도요, 나는 10% 아니면 15% 손절매 라인은 정해놓아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도가 이 주식을 안 보자는 게 아니에요. 어떤 주식이 어떤 때 운 없을 때는 단기적으로 10% 15% 빠질 수도 있어요. 이때는 내가 현금화 재정비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 재정비해서 예를 들어 삼성전자다 했다가 물렸어요. 그 반등을 해서 내가 이제 한 10% 손실이 왔다. 그러면 손절매 했다가 이거 삼성전자를 다시 안 보는 게 더 떨어지면 좋아, 내가 이때 안판 시험 치고 다시 사놓게, 뭐 이때도 샀는데 여기 못 사겠어? 이런 거죠. 그래서 손절매 원칙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가 시대가 변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변하고 미국도 변하고 이제 SNS 시대고, 옛날에 한 20년 전만 해도요, 어디 남들한테 내가 주식 투자한다 말하기가 참 민망했어요. 다들 꺼렸습니다. 주식 투자한다는 말을 남 앞에 안 했어요. 꼭. 근데 지금은요, 남 앞에 주식 투자하는 걸 자랑을 하죠. 너 주식 투자 안 해? 너 주식 투자도 안 해? 이런 시대가 바뀌었고, 또 2030 시대 세대들이 주도를 하기 때문에 지금 흐름이 앞으로도 지속된다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드리면, 우리 하 대표가 잠 안 자고 입 만드는 자료들을 여러분들은 매수 중심으로 잘 활용하시고, 매도는 나의 영역이다. 나의 처지, 나의 성격, 나의 형편에 따라서. 그래서 매도는 그리고 재정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참 유연하게 해주신다면, 그래서 제가 분석해 드리는 주식이 저평가라고 해서 난 저 주구장창 들고 있을 거야, 그게 정답은 아니라, 그것만 들고 주구장창 하시려면요, HTS 보시면 안 됩니다. 그냥 나는 저 주식이 그래, 나는 저 목표가에 공감을 한다면 HTS 보시지 말고 6개월 후에 여러분 적금이다. 6개월 후에도 만기되는 적금이다. 6개월 후에 여러분 타임캡슐이 되고 HTS를 안 보셔야지, 머릿속에는 나는 저 목표가까지 안 팔 거야 해놓고 맨날 HTS 들여다보고 계시면요, 그냥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HTS를 보시려면 큰 흐름을 염두에 두시되, 그 속에 파도가 있다. 그 파도에 내가 견디기 위해서는 매도를 잘 하면서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근데 하 대표의 이런 분석들은 내가 좋은 종목을 찾아서 매수하는 데는 잘 활용하되, 하 대표가 말하는 적정 기업 가치 이런 거를 믿고 주구장창 들고 있느냐 마느냐는 다른 영역이다. 나의 형편과 성격과에 맞게 대응하시면 시너지를 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늘 항상 기본은 똑같습니다. 기업의 내용을 알수록 주식 투자는 유리하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지식이 있으면 남다른 길을 걸을 수 있다. 남들이 흥분할 때 우리는 차분해질 수가 있고, 남들이 비관하고 막 할 때 오히려 우리는 입맛을 다실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장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 시청자님께 제가 좀 더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 속 마음을 한번 담아봤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잠을 아끼면서 여러분께 충분한 지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카페 말고 유튜브도 많이 활용하시고요. 또 저 말고도 언론사들의 영상이라든지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라든지 또 기업 분석을 잘 해주시는 일부 유튜버들의 영상도 많이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는 사업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기업들 분석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늘 최신의 정보를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